네, 안녕하십니까. 연화인포맥스의 서영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실제로 안녕하신지, 무엇보다 증권 계좌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계좌는 안녕하지 못한데요. 트럼프가 지난 2일 날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지금 자산이 이제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해방의 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폭락의 날이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좀 폭락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정말 트럼프는 시장은 때때로 약을 먹어야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플로리다로 날아가가지고 골프까지 즐기고 정말 여유롭습니다. 이 사달을 일으킨 장본인이 정말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시장이 트럼프를 과소평가하고 있고 증시 폭락은 단기적일 뿐이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내가 트럼프를 과소평가하고 있나? 뭐 트럼프는 다 속셈이 있나? 트럼프의 멘탈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우리가 트럼프의 무엇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 트럼프의 강철 멘탈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보통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철학적인 신념이 있거나 어떤 아무튼 사상적인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트럼프의 강철 멘탈의 어떤 근거, 뿌리,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주의 경제학이라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기업 살리기입니다. 기업에 감세해줘가지고 세부담을 깎아줘가지고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현대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노믹스로 유명하죠. 이 레이건노믹스 역시도 결국엔 공급주의 경제학을 그냥 레이건 대통령 이름을 따가지고 레이건노믹스라고 하는 건데요. 레이건노믹스도 기업에 감세를 해줘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끈 인물입니다. 트럼프 역시도 레이건노믹스를 답습하는데요. 트럼프 주변에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트럼프노믹스는 물론 레이건노믹스의 감세에다가 관세를 더한 그런 정책들이긴 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역시도 레이건처럼 뭐 기업 살리기를 강조하는 어떤 비즈니스맨 출신이죠. 근데 문제는 미국 기업만 살리려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주변에 있는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티븐 무어랑 아서 래퍼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아서 래퍼 같은 경우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일했던 사람이고 트럼프 1기 때도 경제자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스티븐 무어 역시도 트럼프 1기 때 경제자문으로 활동했는데 이 둘이 트럼프 노믹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노믹스라는 책을 쓸 정도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둘이서 트럼프 때 차기 연준 의장을 후보를 막 숏리스트를 막 만들 정도로 트럼프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고 래퍼 본인도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오를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실세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어와 래퍼는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이고 감세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만은 관세는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관세에 대해서 무어가 얼마 전에 지금 관세를 부각하는 건 좀 섣불렀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무역 갈등을 만들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제가 레이거노믹스와 트럼프 노믹스에 대해서 앞서 언급드렸는데 이 스티븐 무어랑 아서 래퍼는 레이거노믹스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면은 이 중간의 인물 관세도 좋고 관세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 레리 코들로를 할 수 있습니다. 레리 코들로는 트럼프 1기 때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었던 사람인데요. 원래 2기 때 재무장관 후보에 올랐으나 공직을 사양하고 지금은 보수 언론인 폭스 비즈니스에서 진행자를 하고 있습니다. 레리 코들로 역시도 공급주의 경제학자로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레이건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이 공급주의 경제학에 기반해가지고 경제 정책들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레리 코들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폭스 비즈니스 진행을 하면서 관세가 미국이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세를 통해서 정부가 세수가 늘고 그러면 그 세수로 기업이랑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레이거노믹스에 가까운 스티븐 무어랑 아서 래퍼가 여기 있고 그리고 레리 코들로가 여기 있다면 트럼프노믹스에는 현재 2기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 그리고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인 게빈 헤셋 그리고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인 피터 나바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셋은 전부 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이라고 평가를 되고요. 특히 나바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레이거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가 또 어떻게 또 결정적 차이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려는데 레이거노믹스가 관세에 집중했다면 트럼프노믹스는 감세에다가
관세를 좀 더한 그런 정책들이죠. 이 나바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관세를 많이 매겨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아니라 안보 외교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바로입니다. 예컨대 수입산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면서 이거는 무역 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미국의 에센셜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필수 산업의 존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조업 기반이 없으면 안보가 매우 취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해군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조선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해전이 장기화가 되면은 배를 고치고 또 침몰한 배를 대신해서 배를 또 만들 그런 기반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제조업이라는 거는 방위 산업이랑 결이 같은 거고, 철강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노믹스가 레이거노믹스에 대해서 관세를 더하고 외교 안보적인 좀 색깔을 좀 띠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레이거노믹스랑 트럼프 노믹스가 그래도 좀 다른 거 아니냐, 트럼프 노믹스를 공급주의 경제학이라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자유무역을 배척하고 보호무역을 하는데 이건 좀 레이거노믹스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급주의 경제학과 결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라는 게 미국의 제조기업체를 살리고 그러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의도니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나 재정 정책 역시도 공급주의의 틀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자, 그래서 제조업체들의 제조 비용을 낮춰주고 제조업체의 생산을 높여주자, 이게 결국 공급주의 아니겠습니까? 또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지출을 줄이자인데, 정부 지출이 줄면은 시장 금리의 하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시장 금리가 하방 압력 가해지면 결국 기업의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또 생산하고 유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경제 철학에 대해서는 좀 엉터리 경제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25%의 상호 관세율을 매기는 거 보면은 그 셈법이 정말 엉터리더라고요. 무역 적자의 수백을 나눠버리는, 이게 뭔가 싶은, 이건 그냥 챗GPT한테 물어본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뭐 현실에서는 일단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닌가 싶은 게, 이미 많은 나라들, 50개 이상의 나라들이 백악관에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레이건도 대선에 출마할 때 공화당 내에서조차 부두 이코노믹스, 주술 경제학, 무당 경제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게 공화당 내에서 나왔던 비판이고, 레이건 역시도 정말 엉터리다, 사짜 경제학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레이건도 임기 초반에는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82년부터 89년까지 임기 동안은 미국 경제가 경제 호황을 이뤘고요. 트럼프 역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침체가 올지 모릅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고 침체가 올 때가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트럼프 노믹스가 레이거노믹스처럼 괜찮았던 정책으로 평가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 또 그 반대로 정말 대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 같은 그냥 강철 멘탈을 갖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버티고, 그래야 현명한 대응,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 강철 멘탈이라는 거 결국에는 트럼프 주변에 정말 찐 브레인들, 찐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우리 역시도 이론으로 좀 무장하고 멘탈을 좀 다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